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9월에 산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4권의 책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미 주문했던 3권의 책과 추가로 주문했던 한강 작가님의 신작까지 이제 4권의 책을 9월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구매한 4권의 책 중에서 이 2권의 책은 이미 읽었습니다. 빨리 읽었죠? 빨리 주문해서 9월 초에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워낙 애정하고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 정혜윤 작가님의 책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서 얼른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장바구니에 들어갔던 책은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작가이긴 했었는데요. 잠시 오랫동안 좀 잊고 있었던 작가이기도 했어요. 제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지 책을 읽고 나 자신과 그리고 나의 일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가벼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책, 특히 제가 30대에 읽었던 정혜윤 작가님의 책은 제가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까,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던 책이기도 했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을 제가 옆에다가 살짝 빼놓았는데요. 정혜윤 작가님의 이 2권의 책은 제가 30대에 만났던 책입니다. 한 권은 삶을 바꾼 책 읽기라는 책이고요. 역시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정혜윤 작가가 읽어왔던 책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책의 의미란, 혹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짐대와 책 2권의 책인데요. 제가 가장 먼저 삶을 바꾸는 책 읽기라고 하는 정혜윤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작가의 다른 책까지 구매를 해서 침대와 책이란 책까지 이어졌고요.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좀 방향성이라든지 책에 대한 저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그리고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작가의 삶을 쫓아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이 책의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작가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30대 초반에 약간 가이드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정혜윤 작가님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시리즈의 책도 몇 권을 읽었고, 그 중에서 아무튼 메모라는 책도 눈여겨봤던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이 정혜윤 작가님의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출간된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을 구매하면서 우연찮게 이 책도 정혜윤 작가님이 쓰신 책이란 것을 알게 돼서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메모라는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차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정혜윤 작가님의 2권의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은요, 제목에서부터 예상되는, 그려지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표지 앞에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문구가 같이 실려져 있는데요. 뭔가 책을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에 한번 놀래고, 또 그 전개가 오히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책에 더 몰입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놀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긴 했잖아요. 제가 30대에 읽었던 책이고 지금 저는 40대가 됐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작가님의 책이고요. 그 지나온 시간만큼 다양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셨을 것이고요. 더 많은 경험과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삶과 일에 실천해 오면서 살아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작가님의 세계관이나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뭔가 정혜운 작가답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데카메론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텐데요. 패스트가 장궐했던 시기에 사람과 사람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10가지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정혜운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도 데카메론의 이야기 전개를 모티브로 잡아서 이제 10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 그리고 혐오주의, 단절의 시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해야 할 현대인들에게 어떤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사랑은 미래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지금 현재 무언가 디스토피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간의 경각심과 정말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물론 정혜운 작가님의 특유의 문학적 해석, 그리고 책을 통한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하고 사뭇 느낌이 달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작가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과거에 내가 읽었던 작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 역시 그 변화된 그 시간 동안에 나 역시 좀 성숙하고 달라졌구나 라는 것들을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더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랑, 또 뭔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 그리고 새로운 그 전환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미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정혜운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동일한 정혜운 작가님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입니다. 저는 아무튼 시리즈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이 책은 처음에 아무튼 시리즈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고 관심이 갔던 책인데, 뭔가 좀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다른 책들을 계속 주문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을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나서 이 책이 정혜원 작가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저하지 않고 함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30대에 읽었던 정혜원 작가님이 책을 읽는 방식, 그리고 책을 읽고 그것을 일이나 삶에 적용해 나가는 방식들에 대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을 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이었어요. 단순하게 메모광이라든지 메모를 어떻게 왔다든지 메모와 직접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고요. 자신이 책을 통해서 메모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축적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한 역시나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변화에 대한, 그리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무언가 하지는 않고 마음만,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작가님 역시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도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조금 더 달라지고자 하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메모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메모가 시작되면서 그 메모 안에는 물론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도 있지만 그동안 자기가 읽어왔던 다양한 텍스트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써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문장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왔던 그간의 과정들이 이 책에 다 실려져 있고요. CBS의 그 다큐멘터리 PD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외된 이야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야기 안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에 앞장서 오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책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해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씩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초입부에 시작하는 꼭지의 내용과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또 어떤 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다가, 물론 가볍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메모라는 것도 중요하고 책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왜 하는지, 그것들이 조금 더 내 삶을 변화하는데,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나에게 빠진 것은 무엇일까 좀 반성하면서 또 읽었던 것 같고요. 여기 북다트도 굉장히 많이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지금 현재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라든지 이건 좀 새겨서 나도 좀 변화하는데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문장들이 많아서 저는 필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도 적고 필사노트에도 적고 하면서 저를 좀 위로하면서 좀 다독이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짜잔. 그리고 세 번째 책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만에 찾아온 한강 작가님의 신간,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식은 책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소문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반갑다, 무지무지 반갑다, 그리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언제 출간되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치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작가님의 책이 이미 출간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지만 역시나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뉴스 마지막 코너에 책을 소개하는 신간책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한강 작가님의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소개해줘서 이제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제 기울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님의 간단한 인터뷰 영상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줬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봐서는 뭔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채식주의자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레짐작의 어떤 걱정이 좀 앞섰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뭔가 이제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슈화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중화가 됐을 때 저는 좀 약간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싶지 않아, 이런 좀 이상한 성향이 좀 있어서 살짝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담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의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제주 4.3 운동을 주제로 한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두커니 이걸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 책은 당장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9월에 책을 주문하고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 한 권의 책을 따로 읽게 되었습니다. 전 한강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한강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접했던 작품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외에 다수의 책을 읽고 또 많이 소장을 하고 있지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책을 출간을 했지만,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책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소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무언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본질적인 문제, 의식이라든지 관점들이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변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동안 조금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정확한 팩트와 사실과 어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표현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그 문장 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문장도 굉장히 아름답고 흘러가는 그 글의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요. 물컥물컥 이렇게 눈물이 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아서 빠른 호흡으로 읽지도 못했고, 문장을 읽어내면서 천천히 먹먹한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그 텍스트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에 일렁거리는 것 때문에 빛이 나는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도 영화처럼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 그 앞표지의 그 안개꽃도 너무너무 굉장히 뚜렷하게 선명하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 제주 4.3 운동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주제, 또 어떠한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 안에 내밀한 이야기들, 또 먹먹한 이야기로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당장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부커 상을 수상을 하고 5년이라고 하는 집필 기간 동안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고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내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글을 썼을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가늠하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손 떨면서 읽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받고 나서 아직 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요. 좀 길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롯이 이 책에 집중하면서 읽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책이 조금 큽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까미와 그르니의 서한집인데요. 이 책을 갑자기 이제 읽게 된 이유는 저는 알베르 까미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장그르니에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작가가 굉장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서한을 주고받았던 스승과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 왔던 신뢰와 신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 서한집을 묶어서 낸 책이라, 뭔가 작품을 통해서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언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적인 사유, 생각의 공유,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이 서한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제가 알베르 까미의 관심을 갑자기 가지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방인이라는 알베르 까미의 재고의 걸작을 민음사 버전으로 읽었다가 문학동네 버전으로 다시 읽었거든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강렬한 햇살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그 문장이 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 의 글을 또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베르 까미의 스승인 장그르니에 또 굉장히 훌륭한 에세이가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섬이라는 책인데요.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한때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또 뭔가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약간의 어떤 편안한 공간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것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우연히 그냥 확 집어들었던 장그르니의 섬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너무나도 편하게, 다행히도 읽혀지기 시작을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이기도 해요. 장그르니의 섬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는 굉장히 쉬운 책이 아니에요. 문장 하나가 읽어내기가 어렵고, 뭐 읽기는 편하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이 의미라든지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이해하기에는 버거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읽기가 힘겨웠던 그 시기에 그 책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읽혀졌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장그리니의 섬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지만 그 책을 좀 더 빛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알베르 까미가 서문을 써 주었기 때문이고, 그 책보다는 오히려 서문이 더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았던 서한을 모아놓은 까미와 그르니의 서한집을 엿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19살, 그리고 스승인 장그르니에가 34살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알베르 까미가 47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235통의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서한들이 이곳에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요. 까미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받아왔던 그 서한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주고받았던 한 30여 통의 편지를, 그르니아가 까미에게 보낸 편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한이 이곳에 다 실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몇 개 읽어 보았는데요.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해서 쓴 글도 아니고요. 칼럼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 읽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썼던 글이 아니잖아요. 스승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일상적이면서도 조금은 자기의 생각과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읽으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한집이 꽤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서한집을 읽은 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의 서한집을 엿보는 것, 서한집을 통해서 글을 만나는 것도 좀 행복이고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두 작가의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마음으로 까미와 그르니의 서한집
마지막으로 구매했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가을은 정말 독서의 계절이 맞는 것 같아요.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책을 이상하리 많지 찾기 시작을 했고요. 너무너무 잘 읽혀지고 좀 많이 충분히 빠져서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9월 접어들면서 읽기 시작했던 책들이 현재까지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어보고요. 가벼운 그림책 혹은 너무너무 읽고 싶었던 책들 읽으면서 행복하게 9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읽었던 책들 또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과 함께 멋진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